자, 저는 오늘 들리나요? 펑셔널 리액티브 프로그래밍 패러다임이라는 주제로 오늘 말씀드릴 송치원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전 타임에서 엔코드, 디코드를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엔코드란 회사에서 디코드란 서비스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저는 오늘 용어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FRP 프로그래밍 패러다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이미 그런 주제들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제가 주변에 있는 분들하고 얘기해 봤을 때 그분들이 펑셔널과 리액티브를 구분하지 못하고 막 혼재돼서 알고 계신 분들이 많아서 그거를 명확하게 설명을 드리는 것을 용어 설명으로 끝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펑셔널하고 리액티브하고 프로그래밍하고 패러다임 네 가지를 말씀드릴 겁니다. 순서는 이렇게 됩니다. 자, 프로그래밍은 뭐 여기 계신 분들 모두 다 동의하실 겁니다. 인풋으로 아웃풋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아웃풋을 만들어내는 게 프로그램이고 그걸 만드는 과정을 프로그래밍이라고 합니다. 요즘엔 인풋이 마우스 이벤트나 터치 이런 것들도 인풋으로 취급을 하죠. 끝났습니다. 다음 패러다임. 패러다임 이미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십니다. 바로 그거예요.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우리 동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개발자들끼리 공통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생각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패러다임을 저는 패러다임이 그 시대를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시대가 바뀌면 생각도 바뀝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임의로 시대를 세 가지로 나눠봤습니다. 처음에는 로우 메모리 시대부터 컨커런시 시대로 나눠봤는데 처음에 로우 메모리 시대에는 메모리가 적었고 인풋 데이터로부터 아웃풋 데이터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최적화된 프로그래밍을 만드는 것이 중점이었어요. 그래서 데이터가 바뀌면 그걸 처리하는 프로그램도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과 데이터가 1대1이었죠. 그러고 나서 매스 프로덕션 시대라고 해서 제가 이름을 지었는데 이제 프로그램이 대량 생산돼야 되는 시대가 온 거죠. 그래서 데이터를 처리할 때 데이터가 바뀌면 프로그램도 바뀌는 이러한 상황을 해결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데이터를 표현하는 것을 좀 더 재사용하기 편하게 그리고 재사용성을 높이는 방법을 생각하게 되고 데이터를 클래스화하고 그 클래스가 데이터가 바뀌더라도 또 표현될 수 있도록 추상화시키고 재사용성을 높이는 그러한 방법들을 이제 찾게 되고 그것이 새로운 패러다임이 되었습니다. 이제 OOP 같은 언어들이 이 시대에 등장을 하게 되죠. 저는 이제 요즘 시대를 컨커런시 시대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이 시대는 프로그램이 한 번에 하나가 돌아가는 게 아닙니다. 동시에 여러 개의 프로그램이 돌아가고 내가 만든 프로그램이 동시에 여러 인스턴스로 수행이 됩니다. 그러면 이때 중요한 것은 프로그램이 돌아갈 때 다른 옆에서 같이 돌아가고 있는 프로그램들에 영향을 주면 안 돼요. 그래서 퍼포먼스와 신뢰성에 중요한 관점을 갖게 됩니다. 기존 프로그래밍에서 문제가 되는 것들을 이제 여기서 해결하고 싶은 그런 요구가 생긴 거죠. 대표적인 문제가 이런 겁니다. 어떤 데이터가 있는데 그 데이터를 여러 프로그램들이 동시에 읽고 동시에 쓰는 겁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코딩을 하는 거죠. 이게 한 번에 하나만 돌아가면 문제가 없어요. 근데 이게 동시에 수행을 한다. 여러 인스턴스가. 그러면 리드는 문제 없는데 라이트가 문제가 됩니다. 이걸 어떻게 해결할까요? 그전에는 싱크로나이즈를 걸고 세마포나 뮤텍스를 사용해서 동기화를 맞춰줬습니다. 근데 이제는 아주 간단한 방법으로 해결합니다. 못 쓰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나오는 모던 랭귀지들은 못 쓰는 변수를 제공해 줍니다. 그래서 쓰지 않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 소개해드리는 용어, 임뮤터블이라는 용어가 이래서 나옵니다. 데이터를 공유해야 되니까 동시에 쓰지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이걸 해결하자라는 거죠. 그 다음으로 또 됐던 이슈는 왼쪽에 있는 코드의 7번 라인, 10번 라인을 보시면 인풋 값을 똑같이 1로 줬어요. 근데 결과 값은 11과 21로 다릅니다.
오른쪽 코드의 11라인과 13라인을 보면 인풋 값에 따라서 결과값은 똑같은데 백업이란 변수 값이 달라졌어요. 아무런 동작을 하지 않았는데. 이게 혼자 돌아갈 때는 문제가 없는데 동시에 여러 개가 돌아가면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외부에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사이드 이펙트, 외부 효과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거를 없게 프로그래밍 해야 된다 라고 하면서 이제 이런 식으로 프로그램 짜라 라고 이제 공감대가 형성이 되는 거죠. 함수 내에서 사용해야 될 모든 값을 파라미터로 더 받고 밖에 있는 변수의 값을 바꾸는 게 아니라 새로운 값을 만들어서 리턴해라. 그리고 새로 생성하는 데이터가 크더라도 문제없다. 왜? 하이 메모리 시대니까. 그래서 이러한 것, 여기서 새로 나오는 용어는 퓨어 펑션이라고 하는 용어입니다. 이거요. 퓨어 펑션. 순수 함수죠. 요게 함수인데 모든 인풋 값을 가지고 외부에 있는 걸 사용하지 않고 새로운 값을 만들어서 리턴하는 것. 요거를 순수 함수라고 부릅니다. 이제 함수는 종류를 보면 딱 3가지밖에 없어요. 인풋은 없는데 아웃풋만 있는 거. 인풋도 있고 아웃풋도 있는 거. 인풋은 있고 아웃풋은 없는 거. 뭐 인풋도 없고 아웃풋도 없는 것들도 있을 수 있겠죠. 근데 걔는 함수라고 부르질 않고 그냥 서브 모듈 혹은 액션 뭐 이런 식으로 구분해서 부릅니다. 그래서 펑션은 요 3가지 종류예요. 코드를 보면 이렇게 되겠죠. 1번에 해당하는 거, 2번에 해당하는 거, 3번에 해당하는 거. 13번 라인에 이 3개를 다 합쳤습니다. 인풋과 아웃풋을 서로 연결한 거죠. 그림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함수와 함수를 섞어서 써라. 합성해서 써라. 이게 함수의 합성입니다. 컴포지션이라는 용어가 또 소개가 됐죠. 그리고 함수 종류들 중에서 인풋은 없는데 아웃풋만 있는 거. 이거를 특별히 제너레이터라고 구분해서 부르는 거고요. 인풋만 있고 아웃풋은 없는 거. 이거를 컨슈머 함수라고 구분해서 부를 뿐입니다. 다 함수예요. 자, 이번에는 9번 라인, 10번 라인 보시면 클로저로 표현을 했는데 어차피 함수입니다. 그냥 함수인데 표현만 다른 거예요. 그리고 16번 라인을 12번 라인 보시면 메서드라는 파라미터에 함수를 받습니다. 함수가 파라미터로 전달이 되고 있어요. 그러면 12번 라인 자체가 함수인데 함수 안에서 함수를 사용했죠. 함수가 하나면 1차 함수, 함수가 2개면 2차 함수, 3개면 3차 함수. 그러면 함수가 여러 개가 있으면 고차 함수라고 부를 수 있죠. 그래서 고차 함수 말 그대로 하이 오더 펑션. 이란 용어가 나오게 되고요.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어떠한 변수에 담을 수 있거나 리턴 값을 사용할 수 있거나 뭐 스트링, 인티저 이런 것들이죠. 그렇게 변수에 담거나 리턴 값을 사용할 수 있거나 어레이에 담을 수 있는 이러한 것들을 1급 객체라고 부릅니다. 1급 객체가 이제 말 그대로 포스트 클래스 시티즌이고요. 스위프트 언어는 펑션을 그렇게 다룰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펑션 자체를 그렇게 다룰 수 있게 제공해주는 언어는 펑셔널 언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그럼 자바 같은 경우는 오브젝트는 그렇게 다루잖아요. 변수에 담거나 리턴 값을 사용할 수 있으니까 걔는 OOP 언어고요. 스위프트는 오브젝트도 그렇게 처리될 수 있죠. 펑션도 그렇게 처리될 수 있죠. 프로토콜도 그렇게 처리되죠. 스트럭처도 그렇게 처리되죠. 가능하니까 멀티 패러다임 언어라고 부를 수 있죠. 이제 비교를 해볼게요. OOP 방식으로 김밥을 만드는 방법입니다. OOP 방식으로 김밥을 만들기 위해서 단무지, 소세지, 시금치라는 클래스를 정의하고요. 얘네들의 공통적으로 상속받는 상위 클래스로 식재료라는 애를 정의했습니다. 그리고 걔네들을 조합해서 이렇게 김밥을 만들게 됐습니다. 코드는 나중에 천천히 살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이번에 FP로 펑셔널 프로그래밍으로 김밥을 만드는 게 이번에는 커팅, 김말기라고 하는 펑션 자체를 정의하고요. 거기에다가 단무지, 소세지, 시금치를 넣습니다. 차이점이 뭡니까? 차이점은 데이터를 정의하고 그것의 변화 과정을 프로그래밍 할 것이냐, 행위를 정의하고 거기다 데이터를 집어넣을 것이냐, 이 방법의 차이예요. 그래서 그거를 명령형 프로그래밍, 선언형 프로그래밍 이렇게 구분해서 부르는데
펑셔널 프로그래밍은 요 이제 선언형 프로그래밍 방법에 해당하죠. 지금 여태까지 소개해드린 게 다 펑셔널 프로그래밍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게 뭐 특별한 기술이나 새로운 기존에 없던 것이 아니고 기존에 이미 여러분이 갖고 있던 방식 혹은 언어 그대로 가지고 이 방식으로만 프로그램 짜면 그게 펑셔널 프로그래밍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기존의 생각의 주체를 데이터에 두느냐 아니면 펑션에 두느냐 하는 생각의 관점이 옮겨진 거죠. 그래서 그걸 저는 패러다임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제 정리를 해보면 컨커런시 시대니까 동시에 여러 개의 프로그램이 돌아가야 되고 옆에 있는 프로그램에 영향을 안 줘야 되니까 데이터를 임뮤터블하게 취급하자. 그리고 데이터가 필요할 땐 새로 만들자. 사이드 이펙을 없도록 하기 위해서 퓨어 펑션을 사용하자. 그리고 펑션들을 조합하고 섞어서 쓰자. 그리고 데이터가 아닌 프로세스에 집중해서 프로그램을 만들자. 이게 펑셔널 프로그래밍의 개념이고 요대로 하는 게 펑셔널 프로그래밍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실제로 예를 하나 들어보면 서버에 있는 텍스트 데이터를 가져오는 함수를 만든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인풋 값으로는 URL이 들어갈 거고요. 아웃풋으로는 스트링이 나오겠죠. 3번 라인에 있는 getText1이라고 하는 함수처럼 만들 겁니다. 근데 문제는 얘는 실제로 수행되는데 시간이 걸려요. 서버 갔다 와야 되니까. 그래서 기다려야 됩니다. 컨커런시 시대에는 여러 프로그램이 동시에 돌아가기 때문에 내 프로그램이 수행을 맡고 있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안 돼요. 이걸 어싱크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getText2 같이 만들 수 있습니다. 근데 리턴 값을 언제 리턴을 해야 되는지가 애매해집니다. 그래서 펑셔널하게 만들 수가 없어요. 그럼 getText 이제 이걸 해결하는 방법이 이제 두 가지가 나오는데 얘 같은 경우는 클로저를 받아서 그거의 콜백을 사용하는 방식이죠. 그리고 getText4 같은 경우는 델리케이트를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뭐 이런 방식으로 많이 짜잖아요. 우리 프로그램은 그렇게 만들잖아요. 이런 해결 방법들도 있는데 이걸 좀 더 간편하고 getText1처럼 저렇게 생긴 모양으로 만들 수 없을까? 하면서 고민이 있었고 그 방법을 제시하는 한 아이디어가 나왔는데 그걸 리액티브라고 부릅니다. 리액티브 프로그래밍은 어싱크한 상황에서 이 어싱크한 데이터를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에 대한 아이디어입니다. 얘가 제시하는 아이디어는 스트림이라는 것으로 연결하고 그 스트림에 데이터를 흘려보내자라는 아이디어예요. 이거는 아이디어이기 때문에 이거를 누군가 구현했을 거고 그 구현한 라이브러리가 있을 거예요. 그 라이브러리는 엄청 많습니다. 구글에다가 리액티브 프로그래밍 라이브러리 이런 거 검색하면 언어별로 되게 많아요. 우리 요즘에 많이 사용하고 계시는 RX 스위프트, RX 자바 이런 것들이 이제 리액티브 익스텐션에 해당하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라이브러리들이 있습니다. RX를 제일 많이 사용하시기 때문에 이 이후에 나오는 설명이나 예제들은 RX 스위프트를 기준으로 하겠습니다. 아이디어를 설명드리면 이렇습니다. 어떤 데이터를 생산해내는 함수가 있을 거고요. 그 데이터를 받아서 처리하는 애가 있을 겁니다. 그거를 스트림으로 서로 연결을 시키고 그 스트림을 이제 RX 스위프트의 경우 데이터를 만들어내는 애를 옵저버블이라고 부르고 데이터를 소비하는 애를 서브스크라이버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옵저버블로부터 서브스크라이버까지 데이터가 흘러가는데 그 흘러가는 사이에 오퍼레이터라는 것들을 통해서 데이터를 변형하거나 조작하거나 할 수가 있죠. 지금 그러면 아까 그 전에 getText를 봅시다. getText로 URL을 인풋으로 넣습니다. 그럼 리턴 값으로 스트림을 주는 거예요. 그냥 스트림을 바로 리턴해버리는 거예요. 그래 놓고 이제 서버를 갑니다. 데이터를 가져오죠. 데이터가 그제서야 생기면 이거를 스트림을 통해서 흘려보내면 결국에는 내가 원하는 곳에 전달이 된다. 이게 아이디어입니다. 코드로 볼게요. 코드를 보면 이렇습니다. getText는 스트링 형태의 값을 전달받을 수 있는 스트림을 리턴한다 라고 정의해놓고 4번 라인에 그냥 바로 리턴해버립니다. 그냥 크리에이트해서 리턴해버리죠.
그리고 이후에 나오는 데이터가 생성이 되면 8번 라인처럼 onNext를 통해서 스트림에다 그걸 실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전달이 되겠죠. 그럼 사용은 15번 라인처럼 사용이 됩니다. URL 주면 subscribe 하면 언젠가 전달된 텍스트를 그렇게 사용하겠다. 이제 실제 사례를 또 보겠습니다. 이미지 다운로더를 하나 만들어 봤어요. 요거는 델리케이트를 사용한 델리케이트 패턴을 이용해서 만든 겁니다. 이런 경우 이미 우리가 많이 사용하고 있는 방법이죠. 이미지를 다운로드하기 위해서 서버에서 이미지 URL을 얻어오는 것으로 가정하고 서버에 이미지 URL을 얻어오는 거를 하나 더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걔는 전달을 클로저를 통해서 콜백으로 받는 방식으로 개발했습니다. 그러면 이거에 이제 시점이 어떻게, 이걸 이 소스를 어떻게 해석되는지 보세요. 자, 뷰 디드 노드부터 시작해서 자, 델리케이트 만들었네. get URL 했네. get URL 하면 결과값이 여기서 나오네. 그럼 다시 일로 전달이 돼서 URL 만들고 리퀘스트 다운로드 했네. 델리케이트니까 일로 오겠지. 여기서 이미지 세팅. 자, 시선이 왔다 갔다 분산이 됐죠. 자, 요걸 리액티브로 만들어 볼게요. get 이미지 URL 하면 서버에서 이미지 URL 전달 받는데 그냥 스트림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스트림을 통해서는 스트링을 전달받을 거예요. 다운로드를 하는데 URL을 주면 이미지를 전달받을 겁니다. 이렇게 두 개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사용은 이렇게 합니다. 자, 서버로부터 이미지 URL 얻어와라. 그러면 스트림이 나오죠. 그 스트림으로부터 전달받는 것은 스트링입니다. 이걸 URL로 변형해서 다운로드에다 집어넣으면 또 스트림이 나오죠. 그 스트림은 이미지가 전달되죠. 그래서 이미지를 받아서 바로 적용했습니다. 그냥 순서대로 읽히고 순서대로 동작을 합니다. 이게 시간 순으로 정확히 이렇게 시리얼하게 진행되는 게 아니라 어싱크하게 동작하지만 코드로는 순서대로 되는 거죠. 시선이 분산되지 않고. 아까 그걸 쓰려면 여기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RX 스위프트를 쓰면 돼요. RX 코코아라는 걸 쓰면 이미지에다가 바로 바인딩 시킬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쓸 수도 있어요. 정리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어싱크한 그 리액티브의 아이디어는 어싱크한 데이터를 펑셔널하게 어떻게 처리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아이디어가 나왔고, 그 아이디어는 리턴 값으로 스트리밍 옵저버블을 반환하자. 그리고 스트림을 통해서 데이터나 이벤트를 전달하고 그것의 변형은 오퍼레이터를 통해서 하자. 그리고 스트림과 스트림을 연결하자. 데이터가 아닌 프로세스에 집중해서 프로그램을 만들자. 아까 펑셔널하고 비슷하죠. 관점이 비슷하죠. 관점이 비슷하니까 둘이 짝꿍이 잘 되는 겁니다. 그래서 펑셔널과 리액티브 프로그래밍이 같이 얘기가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최종 결론입니다. 펑셔널, 이게 한 줄 정리, 한 줄 평입니다. 펑셔널 프로그래밍은 컨커런시 시대에 여러 프로그램이 동시에 돌아가기 위해서 외부에 영향을 주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사이드 이펙트 없이 프로그래밍 하는 방식입니다. 이건 패러다임이에요. 리액티브는 어싱크한 작업을 펑셔널하게 처리할 수 있는 아이디어입니다. 그리고 그 아이디어를 구현한 스위프트 언어용 라이브러리는 RX 스위프트입니다. 끝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질문은 나중에 찾아와서 해주세요.